저는 건국 이후 최대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안보에서 오고 있고요. 북한이 핵과 ICBM을 신속하게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위기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참모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소외되고 미국과 북한 간에 우리를 뺀 북핵 미사일 문제 타결이 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즉 중국 나와바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제껴버리고 그냥 북한하고 이 문제를 타결짓고 겉으로는 핵이고 ICBM이고 조용해져 버리면서 노벨 평화상이나 하나 받고 이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보수 진영이나 좌파 진영이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꿈깨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저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와 토론을 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교환하고 체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코리아 패싱, 즉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소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보수를 입만 열면 이야기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성명 하나 내면 문재인 사드 배치 비판하는 성명 하나 내면 이 위기에서 할 일 다 한 겁니까? 정말 기가 찬데요. 홍준표 대표 오늘 했던 말은 더 기가 찹니다. 좌파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잘못된 정부라 느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지금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느냐. 지금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져본들 전달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말이 같은 집구석끼리 본천이 첩이니 바른정당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그 가벼운 입에 대해서는 소박한 대중적 언어 구사가 눈꼴 시렵더라도 그것이 위선과 가식보다는 참되게 국민에게 소통하는 방식이다 라는 희한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려면 홍석현이한테 사과는 안 해야지요. 사과를 하니까 국민들이 당신 입이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용기도 없다라는 거고 코끼리에서 꼼짝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이요. 안보 문제도 침묵하면서 갈수록 가관입니다. 혁신위원장 시킨 사람은 일배 열심히 하라 이야기를 하고 서민경제라는 말을 넣자고 하면서 논란이 벌어져서 그 말을 바꿨습니다. 어떤 혁신위원은 자기가 평생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의 가치가 서민경제의 말을 넣으면 안 된다. 존중되지 못하는 혁신이다라고 했답니다. 어디 정경련에서 뭐 좀 줍디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민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걸로 용납할 수 없다. 경제학 기본도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혁신위원으로 시킵니까? 이 서민경제라는 거는요. 경제학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되 방점을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신경 좀 더 쓰자라는 거지. 그게 무슨 서민경제를 하자라는 것이 시장경제를 위반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수준이. 그래서 결국은 서민경제라는 말을 거기에 재범인가 무슨 하나 진보적인 분야에서 들어갔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데 이걸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바꾸고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80% 이상이 서민인데 저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착각하고 있어요. 다 서민입니다. 아니 놀러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쓰고 싶은 때 못 쓰면 서민이지요. 자, 그런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서민을 위해서 경제를 하겠다. 경제정책을 구사하겠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집권한 박 대통령을 배신하자는 겁니까? 자, 이것도 좋아요. 무슨 일베를 열심히 보든지 서민경제라는 말을 넣지 않은 것도 좋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건 전공과목.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떤 애는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영어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여자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공과목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전공과목은 보수 꼴통으로서 뭡니까? 안보 아닙니까? 꼴통답게 안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보가 위기인데,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같으면 방송국에 북한 방송 틀은 거 저작권 받아주는 역할을 했던 임종석 물러가라. 그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제안해서 지금 북미 간에 앞으로 우리를 뺀 이 타협을 하려고 할 때 문재인의 평화협정을 인용해서 실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이란 말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걸 갖고요. 국회에 다 적고 시청 앞에 가서, 안 그러면 성주 소성리에 가서 자빠져야 되는 겁니다. 단식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수염 이럴 때 기르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수염 기르면 죽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요. 뭐 좌파 정권이 무너져서 자기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까? 그때 때가 오면요, 자유한국당은 살아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보수를 대표해서 지금 자기들이 대변인이라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요, 너는 국회의원 배지도 하나 못 다는 언더그라운드고 우리는 메인스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스트림이 전쟁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금 뭐 하는 것들입니까? 홍준표하고 하태경이하고 티격태격. 저것들끼리 본천이 첩이니 내가 볼 때는요, 세컨드도 아니고 이거 서드감도 못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당 간판을 내리든가 국회의원 배지를 떼든가. 정말로 이런 짓거리 하면요, 다음 총선에 내년 지자체 선거에요, 당신들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표를 찍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운동을 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보 위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입장을 밝혀서 당의 지도부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인간 하나 없습니다. 이참에 쉬어가자 하면서 지금 곳곳에 해외여행 떠나고 텐트 치고 룰루랄라 골프 치고요, 신이 났을 겁니다. 에이 뭐 야당이 하는 일 있나, 때가 올 때까지 노는 거지. 괜히 위에서 끌적거리다가 정권에 찍히면 또 비리니 뭐니 해서 틀려가지고 깜빵 갈라. 지금 그 생각들 하고 다 급쳐먹고 대가리 팍 숙이고 타조가요, 끝나면 모래에 머리 쳐박듯이 지금 그런 꼴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보수 장사 해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시진핑이 오면 중국 대사관 포이시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협상에 착수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라고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 평화협정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미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것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이 정보 입수한다고 밤늦게도 통화하고요, 사람 만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지 단 사람들 지금 이건 뭐 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백날 시위해봤자 언론에 한 줄도 안 날 겁니다. 옛날에 40일간 시위를 해도 언론에 안 납니다.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한 명 하면요, 제가 하는 것보다 100배는 언론 노출이 잘 될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첩과 본처 이야기만 해도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언론마다 손바닥만하게 다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니라니요.
죽기로 말하면 지금이 죽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사람이요, 가치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요, 대표 자리 유지해서 나중에 뭐 하려고 이럽니까? 나중에 받아쳐요? 누가 홍준표 옹호하는 사람들 댓글 밑에 달아요. 홍준표가 다 뜻이 있다. 네가 뱁새가 홍준표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아? 지금은 해봤자 소용없다. 나중에 이따가 받아칠 거다. 나중에 받아칠 나라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개는 되지 마십시오. 돼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국민들이 저는 더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박근혜 살리자 죽이자, 살리는 거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뭐 제대로 돼야 살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두고 보십시오. 삼성의 이재용은 룰루랄라 하면서 뇌물죄 빠질 겁니다. 지금 뭐 청와대 문건 공개한다고 삼성이 당할까? 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만 뇌물죄는 같이 빠지겠죠. 강요죄만 남을 건데 그 위에 몇 개 더 씌우겠죠. 면세점이니 카이니 몇 개 더 씌울 겁니다. 이것저것 얹어서. 자, 이 지금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이요, 이 정권 안에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끝내버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1년 안에 이 모든 승부가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ICBM을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모든 일이 결정이 날 건데, 지금 야당이 안 싸우면 누가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고문이 조선일보에 어제 홍준표론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좌파 정책이 연일 쏟아지는데 보수 정당은 속수무책으로 방치한다. 홍준표 대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자기 대선 주자 노리기보다는 분열된 보수 봉합에 나서서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라. 자, 이랬는데요. 이분도 무슨 뭐 지금 안보 문제에 별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 많은 최저임금, 원전 중단 탈원전, 그 다음에 이 정권의 무슨 외고 자사고 폐지, 이런 부분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좀 잘못돼도 나중에 또 제동을 걸어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썩 돼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힘, 그게 뭔가 하면 안 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북한이 핵이나 ICBM을 만들지 않고 휴전선에서 뭐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천안함이고 뭐 연평도 바다 위에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재래식 도발이나 간첩 보내는 것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ICBM과 핵을 만든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48년에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에 6.25가 나서 53년에 6.25가 정전되고, 그 다음에 55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군이 필요 없으면요, 한미 동맹이 바뀌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럽더라도 잡아야 되고요, 정말 아쉽더라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 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평화협정을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의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 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에 의해서 뺨따구를 지금 몇 차례 말하자 말자 맞은 남북 대화 주도 운전석 티켓이니 뭐 남북 대안이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을 지금이 적으로 만들고 있고, 일본도 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 의해서는 병신 취급받았고, 북한에 의해서는 차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에 편함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고 있지도 못하고, 베를린 선언의 본질이 뭔지를 폭로해서
평화협정을 비판하면서 이 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단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임시 배치한다면서 주민들한테 사전 통보하고 주민들을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양해 구하고 사전 통보하고 될 문제입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합니다.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내야 될 건데 전자파 제로를 감췄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통령이 지금 통화가 안 되고 휴가 갔다면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통화하라고 솔직히 까라. 왜 통화 못하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겁이 나면요 집구석에 앉아서 공포영화나 보지 뭐하려고 당대표하고 뭐하려고 국회의원 헤쳐먹습니까? 그래 배지 가지고 대표 자리 가지고 카드 쓰고 다니고 국민들 앞에서 후가시 잡을 때는 좋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요. 당신들은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절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필요하면 싸우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110명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요 보수같이 수호하라고 국회의원 자리 받은 겁니다. 바른정당의 20명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이 130명이요 박이 터져라 지금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평화협정 대국민 사과하고 철회하라. 문재인 북한 중국 위한 대북정책 다 포기하라. 그리고 책임자 집에 보내라. 이러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평화협정으로 간다면 우리는 독자 핵개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정부는 핵개발 플랜을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입법 발의하겠다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정말요. 당신들 이러다가 천벌 받을 겁니다.